셀트리온 4분기 공급 계약 불과 1600억 분명한 이유가 있다. 통합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44조. 셀트리온의 주가는 종가를 20만 1,500원을 기록을 하면서요. 23년 한 해 2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 즉 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는 19.3% 상승세를 보인 것이죠. 합병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 것이죠. 10월 들어서 반등세로 접어들면서 연속적으로 3개월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만원대를 회복을 한 것이죠. 23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전체적으로는 1348억 원의 매수, 개인 투자가들은 23년 한 해 동안 8,009억을 매도를 한 것이죠. 1년 동안의 외국인들의 추세를 보시면요. 2월 중순부터 매도를 쭉 했잖아요. 4월, 5월에는 방향이 매수 쪽으로 갔고요. 6월 달은 매도, 그리고 7월 달도 소폭의 방향이 매수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합병 발표 이후에 매도 쪽을 보여주다가 11월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였죠. 12월 14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투신이 받아주면서 빅딜의 형태였고요. 그 이후 연말까지 외국인들은 소강 국면을 보인 것이죠.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10월까지는 외국인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요. 10월 중순부터 해서 기관들은 매도였죠. 그러다가 12월 들어서 매수로 바뀌면서 11월, 12월은 외국인들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4분기 공급 계약 규모가 1600억에 불과합니다. 4, 5년 동안 최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합병을 기준으로 본다면 44조 원을 돌파를 한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연초 과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셀트리온은 12월 28일 날 합병 공고를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를 했고요. 또한 회사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죠. 3인 각자 대표 체계로 가면서 신속한 의사결정, 또한 사업구조를 일원화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이 됐다. 또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을 하겠다. 그리고 현금 배당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제품 라인업은 2025년 11개, 2030년 21개로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뉴 셀트리온이 출범을 한 것이고요. 제조개발 사업부에는 기우성 부회장이 총괄을 하고요. 글로벌 판매 쪽은 김영기 부회장이 맡으며 경영사업부는 서진석 의장이 맡는 것으로 해서 3인 각자 대표 체계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업 구조를 일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 원가율이잖아요. 현재 약 70% 수준인 매출 원가율이 40%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 원가가 낮아지니까요.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을 가지고, 이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요. 매출 증대라든가 시장 확대, 영업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2025년까지 11개 제품이고요. 중요한 것이 당장 내년 2월에 진펜트라잖아요. 진펜트라는 통합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진펜트라의 타겟 시장은 IBD 쪽으로서 우선적으로 약 12조 8천억의 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공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미래를 위해서요, ADC죠. 항체와 약물의 접합체, 그리고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 신약 쪽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대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앞으로는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높이는 주주 친화 정책을, 이와 같이 주식 배당보다는 현금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이익의 30% 수준까지 높이겠다. 이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현금 배당을 높이게 되면요,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도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재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통합 셀트리온의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 쪽으로 현금 배당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홀딩스 입장에서도 배당을 통해서 들어온 이 현금을 가지고 셀트리온 주식을 사서 지분율을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안 좋잖아요.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현금 배당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자사주 조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유통 주식 수도 좀 줄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합병을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합병, 통합을 통해서 뉴 셀트리온이 되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어진 것이죠. 새로운 뉴 통합 셀트리온이 되면서 홈페이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홈페이지는 없어졌고요. 셀트리온 홈페이지로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4분기에 왜 헬스케어 쪽으로의 공급 계약 규모가 1660억 밖에 안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 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 2019년 이후로 아마 최저치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분기별로 보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정도의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렘시마와 베그젤마만 공급 계약을 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 계약을 안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제품들은 생산을 전혀 안 한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생산을 한 것하고 헬스케어하고 공급 계약을 한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답은 매출 원가율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합병 이전에 마지막 4분기잖아요. 지난 3분기를 기준으로 매출 원가율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율은 44.9%,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율은 75.7%입니다. 그래서 합병 이전까지 이번 4분기까지 포함을 했어요.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기는 공급 계약을 하는 물량들은요, 내년에 팔리는 거잖아요. 23년 4분기까지 넘긴 물량들, 이 물량들은요, 내년에 실제 매출이 일어날 때 원가율은 75.7%, 75%로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품들 생산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 계약을 통해서 넘기지 않고 그냥 셀트리온에 재고 자산으로서 보유를 한 것이죠. 내년에 팔릴 때 전부 원가율을 얼마로 계산한다? 44.9%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분기에 헬스케어로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한 것이죠. 그리고 24년 1월부터 생산되는 것은 원가율이 40%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는 대부분의 물량들을 셀트리온이 재고자산으로 보유를 해버린 거죠. 따라서 해외에서의 영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려할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제품들은요,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가율이 75%가 아니고요, 훨씬 더 낮아지면서 40%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할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기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원가율의 제품들은요, 내년 상반기 중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년의 영업이익도 시장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요, 합병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도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글로벌 패시브 펀드 쪽에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6천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수준이, 즉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유입 규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합병 신주가 1월 12일 날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도 바뀌는 숫자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1월 달에도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합병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이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분기 말, 즉 내년 3월 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 계약을 얼마로 했다, 이런 건 이제 없잖아요. 그런 공시가 없단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IR을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특히 진펜트라 부분에 대한 IR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진펜트라의 PBM 등재 문제, 이런 부분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1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면요, 상장 주식 수는 2억 2029만 520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2월 28일 기준 종가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44조 3,88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표를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에서는 11위권에 있잖아요. 1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1월 12일부터 숫자도 바뀌는 거잖아요. 2억 2천만 주로요. 미리 12월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44조 3,885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패시펀드 자금 입장에서도 봤을 때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중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셀트리온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쪽의 종목군들을 조금 팔아가지고 셀트리온을 더 사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비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월 초에 미리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있을 것이고, 어쨌든 1월 달에는 외국인들 쪽에서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에 따른 셀트리온의 매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합을 해서 합산을 해서 과거가 줄을 해서 이렇게 쭉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합병 이전 셀트리온의 퍼가 약 53배 정도가 되는데요. 어쨌든 퍼를 40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총액은 42조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적정 주가는 19만 1,000원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퍼를 50으로 잡으면서 시가총액을 52조대로 보게 된다면 주가는 23만 9천원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중간선이 21만 5천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요 숫자대로 주가가 정확하게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 숫자를 기준으로 그냥 감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항상 지나치게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셀트리온이 월봉상 3개의 양봉을 보인 상황이고요. 연초에도 만약에 강하게 나오면서 출발을 한다면요, 1월 하순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고요. 연초에 강하게 나왔다가 1월 중순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요,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겠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